마케팅 현장의 과거, 현재,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마케팅 리그 오늘도 센스 있게 마빅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제 드디어 또 시작하는 마케팅 빅리그 녹음 시작합니다. 네. 오늘 녹음을 진짜 오랜만에 하는 거 같은데 벌써 한 주가 지났어요. 네, 그리고 방송 장비도 지난번보다 뭔가 홍성님 거 빨간 거 탐나는데? 느낌이 새로워요. 홍성님만 빨간 거야? 네, MC만 빨간색인 것 같아, 마이크가. 이게 지난번보다 녹음 오늘 깔맞춤이 굉장히 옷이랑 좋은 것 같고. 네. 그래서 오늘은 좀 특별한 게 좀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해본 거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다들 이제 동영상 콘텐츠가 요즘에 인기가 많은 걸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 마빅에서는 동영상 콘텐츠를 어떻게 바라보고 또 현업에 계신 분들이 이걸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궁금함을 풀어보는 시간. 바라보기만 하면 되나요? 네, 그렇죠. 바라보고 저희도 이제 어느 정도 좀 이야기를 이렇게 교류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네. 첫 번째 게스트는 저희 메조미디어에 계시는 김정규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우 시끄러. 네. 오늘 사회 많아요. 네, 저는 메조미디어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지금 대한민국의 미디어 랩사라고 부르는 디지털 광고를 대행해드리는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재밌는 얘기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게스트는 절친인 현운재님이 소개를 해주시면 뭐라고 소개되지? 이 사람 물과 같은 사람이라 소개하기가 되게 어려운 사람이에요. 물과 같은 사람. 안녕하세요. 제가 할게요. 경기하는구나. 무슨 말이 나올지 몰라서. 네, 안녕하세요. 디하이브에서 콘텐츠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는 송민섭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뵙는군요. 네. 개인적으로 뵈려고 했는데 시간들이 다들 안 맞았어요. 제가 제일 바쁜 척했던 것 같고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제일 바쁘시잖아요. 그러지는 않습니다. 바쁜 척하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특별한 게스트 두 분이 와주셨기 때문에 좀 재미난 얘기들이 아마 쉴 틈 없이 진행될 것 같은데 일단 시작하기에 앞서 계속적으로 중남미 1부 토크부터 시작하고 또 오늘의 아이템은 뭔가요, 현준님? 오늘 벌써 갔다 온 지가 3주가 넘었어요. 그래요? 그래. 근데 또 이렇게 파나마 이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얘기를 진행하고 있는데 오늘 해드릴 얘기는 파나마 하면은 파나마 운하거든요.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웠던 파나마 운하, 미국의 반환이 되고 그렇죠. 미국이 그걸 독점을 하고 있고 했었는데 파나마 운하가 최근에 미국에서 반입을 받았어요. 파나마 이제 나라에서. 그래서 이제 그걸 구경을 갔죠. 근데 갔더니 저는 파나마 문화가 하나만인 줄 알았더니 세 개를 지어놨더라고. 그럼 우리가 알던 문화가 세 개였던 거예요? 아니죠. 원래 오리지널이 하나 있고 그게 돈이 많이 들거든요. 그게. 그래서 두 개를 짓고 세 개를 짓고 해서 저는 이제 오리지널을 이제 보러 갔죠. 딱 갔는데 정말 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유조선 큰 거 있잖아요. 유조선. 아니면 그 컨테이너선 정말 이따시만한 거 우리나라 해양 조선 저 밑에 내려가면 이렇게 막 크게 짓는 것들. 그게 저 끝에서 그러니까 퍼시픽에서 아니다. 캐리비안에서 퍼시픽까지 이렇게 지나가게 하는데 그게 거의 시간이 10분에서 15분밖에 안 걸려요. 그러니까 그게 지나가는 이유가 시간이 걸리는 것도 이쪽 물 높이가 낮아서 그렇거든요. 서로 달라요. 캐리비안이 좀 높고 퍼시픽이 좀 낮아요. 그래서 조금 와가지고 물 빼가지고 좀 물 수평을 맞추고 또 조금 진행되고 좀 맞추고 그래서 이게 빠져나가는 게 한 세 가지 정도 단계를 하는데 그게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되고 제 페이스북에 보시면 그것도 지나가는 건 제가 또 타임랩스로 정말 팔 막 부들부들 떨면서 그걸 또 찍어놨어요. 되게 신기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서는 별로 이렇게 감흥이 없다라는 분도 있대요. 근데 저는 그 역사적인 장면 현장에서 그걸 보니까 전 괜찮았거든요. 되게 괜찮았어요. 그래서 파나마라는 나라가 파나마 운하의 에서 벌어들인 돈이 꽤 많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 경제 나라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많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우리 동양으로 따지면 싱가포르라고 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네. 그런 무역의 중심지, 무역이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 금융의 중심지이기도 해서 네. 그런 이제 파나마 운하 그 파나마라는 나라의 그런 핵심적인 그런 산업인 파나마 운하를 눈으로 보고 직접 갔다 왔습니다. 네. 그게 파나마 운하가 그 경제적 가치가 엄청나다고 하는데. 네, 그래서 그거를 지나가려고 하는 뭐 어떤 조건이 있냐고 물어봤더니 예. 그냥 돈만 내면 된대요. 평당 얼마 뭐 이런 수준인 거야. 그래서 뭐 크면 클수록 많이 내고 작으면 뭐 그래서 요트도 조그만 거 지나가기도 하고 막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날 갔을 때 저는 이제 시간을 잘 맞춰가서 이제 지나가는 걸 봤는데 그 시간대가 있더라고요. 지나가는 시간대가. 그래서 그 시간대 만약에 가시게 되면 가시기 전에 그 파나마 운행하는 시간 뭘 한번 체크하시고 하고 누구는 이제 제 친구가 그 LG전자 그 주재원으로 간 친구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한 분은 그 회사의 임원분을 데려간 거야. 근데 배가 안 지나가. 오늘 임원 이렇게 처음 이제 30시간씩 걸려가지고 왔는데 배가 안 지나고. 여긴 왜 배가 안 지나가나? 막 그래가지고 되게 땀을 삐질삐질 흘렸던 기억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다행히 그런 친구의 그 경험치에 힘입어 갔는데 진짜 큰 유조선하고 그 컨테이너선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배가 지나가는 날은 굉장히 행운이 넘치는 날이네요. 뭐 그런 거 아닌데 배는 사실은 배가 많이 지나가요. 근데 그 시간이 한 3시간인가 쉬는 시간이 있대. 그 시간에 이제 하필이면 이제 그때 이제 들어간 거죠. 그래도 그분은 다행히. 근데 관광으로 온 사람도 되게 많긴 많더라고요. 그렇구나. 네, 알겠습니다. 근데 역시나 거기도 이제 동양인은 저밖에 없고 그나마 한국 사람도 뭐 저희 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도 한강에서 인천까지 가는 걸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원래 그렇죠, 맞아요. 안 됐죠. 나는 이미 실현된 걸 보고 왔지. 실현하는 걸 보고 왔네. 할 뻔했다가 못하는 걸.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에도 또 중남 이야기는 계속되고요. 이거 다 떨어져 갔는데 어떡하나. 한 번 더 가야죠. 한번 더. 좋은데? 이 사람 머리 좋은 사람이 있어요? 한 번 더 가는 거죠. 역시.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메조미디어에서 와주신 오늘의 첫 게스트분에게 한번 이제 키를 먼저 드리도록 할게요. 그 실질적으로 미디어 바잉을 하시는 입장에서 그 현재 우리나라 동영상 미디어 상품이나 여러 가지 컨텐츠 산업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전체적으로 오버뷰, 리뷰를 해주신다면 어떠실지. 일단 미디어 바잉을 한 회사지만 저희가 모든 미디어를 바잉하지는 못해요. 대한민국에서 디지털 미디어라고 부를 수 있는 뭐 포털이라든지 그 밖에 이제 다양하게 요즘 생겨나는 모바일 미디어들 그다음에 실시간 스트리밍 미디어들 이런 것들을 주로 저희가 바잉을 하면서 그 바잉을 하는 걸 중개하고 이런 역할들을 하는 거고요. 뭐 사실 많이 변하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지금 2017년 들어왔지만 15, 16, 17 넘어오면서 모바일 트래픽이 되게 많이 늘었잖아요. 특히나 그 트래픽을 주로 잡아먹는 게 동영상일 테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이 업계의 방향도 동영상 광고 위주로 많이 변화하고 있어요. 실제로 동영상 광고 위주로 많이 변하고 있고 그 전에는 이제 디지털 애드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디스플레이 애드, DA라고 그렇죠. 부르는 광고가 이제 대부분의 이제 시장에서의 영향이 있었다면 지금 이제 동영상 광고가 더 커졌고 또 더 거슬러 올라가고 지금도 뭐 대표적인 광고 상품이지만 이제 이런 인터넷 미디어 안에서의 검색 광고들, 검색 광고 시장이 또 되게 크죠. 그래서 이 시장들이 있는데 저희는 일단 DA 시장과 지금 최근 많이 각광받고 있는 동영상 광고 쪽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사실 그래요. 이렇게 부가가치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이게 DA라는 일종의 웹상에서나 모바일상의 어떤 하나의 지면을 사고 파는 특히나 그 소재를 만들거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부가가치가 그렇게 이제 높아지진 않아요. 요즘 같은 시기에는 워낙 경쟁도 심하고 또 사람들이 늘 머무는 데만 머무는 경향도 강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동영상 광고 시장으로 이제 시선을 옮겨 보면은 같은 광고 하나를 팔아도 훨씬 더 많은 비용을 받을 수 있는 업계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이제 좀 자연스럽게 영업하는 측면에서 보거나 뭐 실제 집행을 공유할 때 보더라도 이런 동영상 광고를 많이 권해드리는 입장이 좀 있고요. 훨씬 더 이제 노출이나 이런 면에서 TV나 이런 다른 엔스크린 측면에서 봤을 때 같은
통합적인 전략을 진행할 때 있어서는 동영상 광고가 좀 적절하다 그런 것들로 많이 엮어서 좀 진행이 되는 편이기도 해요. 그래서 업계에선 동영상 광고의 점유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네, 예. 실제로 그래서 플랫폼이나 미디어 또 저희 같은 대행사들이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쪽에 많은 인력과 경쟁력들을 쌓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예, 사람들이 많이 보는 곳에 자연스럽게 광고 시장도 형성될 수밖에 좀 없는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좀 동영상이 가장 메인 핫한 그런 광고 시장에서의 포션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요새 그 영상이 계속 발전하게 많이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데 어느 쪽 카테고리가 이게 그 중에서도 좀 이렇게 튀는 뭐 그런 게 있을까요? 콘텐츠 양적인 면에서 튀는 거라고 보기에는 아무래도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SMR이라고 부르는 이게 대한민국은 좀 특수한 상황이잖아요. 네, 그쵸, 유튜브에 그쵸. 방송 콘텐츠를 못 내보내게끔 잡아놓은 상태라서 SMR이라는 스마트 미디어 랩에서 이 국내 공중파들 방송 콘텐츠들 이런 것들을 다 방영을 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네이버에서 보실 수도 있고 뭐 다른 미디어들 통해서도 보실 수가 있는데 그쪽에 형성되는 콘텐츠의 이제 전체적인 트래픽, 그러니까 인벤토리 양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가장 크다고 볼 수 있고요. 그쪽이 주류라고 볼 수 있고 의외로 뭐 스포츠 같은 경우는 야구는 되게 고정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야구라는 스포츠가 미디어에서 점유하는 비율이 되게 커요. 그래서 광고 시장에서는 네 맞습니다. 지금 때쯤 되면은 아마 한국 그 프로야구의 타이틀 스폰서 경쟁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게 누가 결정되는가에 따라서 그래서 누구 또 단독 네이버의 생중계다, 뭐 다음에 생중계다 이런 거면 생중계에 또 광고 또 독점 다 경쟁이 붙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누가 가져가는가에 따라서 또 광고업계에서는 또 요맘때 이슈들이 늘 있고요. 그럼 뭐 네이버 야구 중계다라고 하면 거기 안에 들어오는 광고비가 대략 얼마나 될까요? 되게 큽니다. 구자재로 파는 경우에는 뭐 억대로 왔다 갔다 하는 것들도 많고요. 뭐 그밖에 이제 독점 아예 뭐 예를 들어 한국 타이어나 이렇게 쭉 1년 동안 가져가는 이런 것들 경우에는 뭐 거의 10억대가 넘죠. 그런 것들도 있고 그 광고 상품 하나만 가지고서 얘기하지도 않고요. 이 광고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미디어 허브적인 역할을 잡고 그 밖에 이제 네이버의 다른 광고 상품들과 엮어서 진행을 한다든지 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제 스포츠가 아무래도 타겟팅이 좀 명확한 오디언스가 좀 정해져 있는 그룹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런 소비자들이나 특정 제품군들에서는 이 미디어를 꼭 가져가야 되는 핵심 미디어라고 생각하면 이때 되게 꼭 확보해야 되는 미디어로 경쟁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과를 이미 알고 있는 경기를 다시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소비가 많을까? 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팀 이겨봐요. 예쁜 봐. 그렇죠. 봅니다. 저는 수원 같은 경우 이기면 100번 보는 거야? 그렇게 이제 동영상에 붙는 것도 있고 실시간 대체 광고도 있어요. 그쵸. TV에서 보시는 광고 화면 중계화면을 디지털로 가져와서 이제 인터넷에서 보실 때는 그 광고를 대체해서 보여드려요. 가상 광고. 가상 광고도 있고 중간에 왜 1회에서 2회 넘어가면 광고가 나오잖아요. TV에서. 중간에. 그 광고 시간을 디지털에서는 다른 광고로 틀어드려요. 이게 실시간 대체 광고라고 해서 뭐 그런 대체 광고형 상품도 있고 사실 디지털 광고의 상품을 제가 설명드리기 시작하면 끝도 없죠.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TV도 요즘 많아지고 있긴 하지만 정말 많은 종류의 상품이 개발되고 있어서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사실 효과나 이런 것들을 이제 데이터로 쌓아가면서 이게 정말 효과가 있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대중들도 알아가고 이제 업계에서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에요. 지금도. 그래서 계속 변화 발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전체적인 시장 오버뷰를 했으면 실질적으로 컨텐츠를 만들고 이제 운영 서비스를 하는 그 디하이브의 팀장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요즘 브랜드나 이제 여러 흔히들 고객사라고 말하는 쪽에서의 그 동영상 콘텐츠에 대한 수요나 실질적으로 그런 거 전략적으로 제안하고 이제 집행하는 방향에서의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사실 그 다른 컨텐츠에 비해서 영상에 대한 공수가 사실 많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만약에 잘못 만들었을 경우에 다시 만들어야 되는 그런 공수까지 생각하면 뭐 이전에 텍스트나 사진이나 이런 컨텐츠랑은 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드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준비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되게 민감하게 준비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아니 엊그저께 그 페이스북 라이브 그거는 테스트. 그건 개인적으로 해본 거예요. 개인적으로요? 아시다시피 컴맹이잖아요. 제가 잘 모르니까. 말도 안 돼서 말도 네, 맞아요. 무슨 거짓말을 그렇게. 진짜 처음에 CR도 안 맞는 얘기로 결론 짓고. 네. 어디까지 얘기했죠? 좀 미안해요. 내 잘못했어. 그래서 그 영상들을 준비하는 과정들이나 이런 걸 진행해서 냈는데 실질적으로 결과들이 좋지 않게 나온 경우들이 몇 번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상 이 공수도 많이 드는 걸 우리가 직접 만들어야 되나? 그러면서 PPL이나 아니면 정말 영상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들과의 그런 코업 이런 형태로 좀 많이 바뀐 것 같거든요. 사실은 영상 만드는 거의 목적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걔를 정말 트래픽으로 갈 건지 아니면 브랜드 인게이지먼트로 갈 건지 아니면 정말 얘를 커머스로 연동을 시킬 건지 그 목적에 따라서 그 콘텐츠 동영상 콘텐츠 타입도 달라질 거고 그렇죠. 그 미디어 그쪽도 달라지고 그러실 거잖아요. 근데 보통 그냥 큰 기업들은 아직은 그래도 이제 브랜드 인지도로 많이 하고 있긴 하죠. 작년 제가 이제 작년 10월부터 그 파타고니아 프로젝트를 하나 진행을 했어요. 뭐냐면 GS 칼텍 이거 기업명이 들어갔다. 아니 상관없어. 우리가 뭐 어느 한 기업에 뭐 우리 용감해. 네, 용감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당신만 걱정하면 돼. 네, 막 하세요. 괜찮아요. 제가 막 하면 돼요. GS 칼텍스에서 I'm Your Energy라는 그 기업 슬로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너에게 에너지를 주겠다 이런 컨셉으로 이제 한 10년째 캠페인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좀 의미 있는 걸 좀 새로 시도를 해보자 했고 파타고니아로 탐험대를 보내는 겁니다. 근데 파타고니아 탐험대라는 게 이게 사실 글이나 사진으로는 풀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영상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근데 이게 파타고니아가 일반 그냥 여행 코스랑은 좀 다르기 때문에 촬영팀이나 영상 제작팀을 따라 보낼 수는 없었어요. 이거 어떻게 하지? 그렇다고 GS 칼텍스에서 직접 만드는 것도 또 어렵다고 생각했거든요. 주제도 그랬고 저희 그때 타겟을 좀 영하게 잡았었어요. 20대, 30대. 그러다 보니까 그럼 우리가 직접 만들 게 아니라 우리는 아예 소재랑 주제를 던져놓고 그 영상을 전문으로 하는 그리고 이미 20, 30대의 타겟을 확보하고 있는 영상 제작 미디어들을 찾아보자 했었거든요. 그래서 다페이스나 오도동 이런 몇 군데 미디어들을 찾아놔서 이제 우리 이런 주제를 할 거고 괜찮으면 같이 하자. 그래서 판을 벌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반응은 어땠나요? 재밌다. 우리는 진짜 지금까지는 이제 자기가 하고 싶었던 얘기만 했는데 기업에서 하는 얘기를 크게 터치하지 않고 너네들이 하는 목소리를 그대로 담아서 우리 주제를 얘기를 해봐라. 라고 던졌거든요. 근데 반응이 나쁘진 않았어요.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목적 이런 목적들을 예를 들어 이게 트래픽이나 이런 걸 잡았으면 사실 크게 성공적인 작품은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컨텐츠를 새로 만드는 실험적인 도전이었거든요. 나름 의미가 있었죠. 주제만 던져놓고 그 안에서 사람들이 다양한 얘는 약간 좀 어떻게 되면 이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미디어도 있고요. 또 그걸 또 재미있게 사람들한테 쉽게 애니메이션을 이용해서 전달하는 그런 미디어들도 있고요.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목소리의 주제를 기업 이야기로 간 거죠. 나름 재밌게 갔었거든요. 그러면서 GS 칼텍스에서도 아마 매번 이걸 우리가 목소리를 만들고 낼 게 아니라 주제를 던져놓고 사람들이 떠들게 하는 그런 장을 만들어보자. 그런 취지에서 진행된 거여서 그럼 그때 이제 진행했을 때 나왔던 그 웹툰이나 그런 것들이 다 미디어에서 제작된 거예요? 우린 주제를 할 건데 이걸 어떻게 풀 건지는 각각 한번 고민을 해봐 주세요. 했던 거죠. 그래서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파타고니아 그 전체 캠페인의 최종적인 골은 어떤 거였어요? 골은 이게 당시 새로운 시도를 통해서 다양한 그
그 크리에이티브 네트워크를 만들어 보자는 거였거든요. 아, 네트워크를 만드는 게 우선. 그리고 다음번에도 비슷한 주제나 아니면 이런 이슈가 있을 때 같이 할 수 있을 만한 코어 코드를 한번 찾아보자라는 게 취지였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했던 친구들하고 지금 다른 프로젝트들도 기획을 하고 있고요.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러면은 이제 이쪽이고 CJ ENM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이아 TV 있죠. 그쪽도 어차피 컨텐츠 만들어서 또 별도로 또 다른 동영상 광고 상품도 쓸 텐데 그쪽과의 여러 가지 내부의 크리에이티브 집단과 실제로 동영상 컨텐츠 방영하는 그 두 개의 조직 간에 서로 콜라보레이션이나 그런 광고 상품에 대한 서로 이해도나 서로 이렇게 교차적인 것들도 활성화가 되는지 한번 궁금하거든요. 되게 많이 시도를 하고 있고요. 지금 상황에서 보면 저희도 이제 다이아 TV라는 채널이 지금은 아예 저희가 케이블 TV로도 편성을 해서 내보내고 있는 상황이고 팀 수만 하면 한 1000팀이 넘어요. 그래서 지금 1000팀 이상 계속 늘리고 있는 중이고 커버리지도 한국만 하고 있진 않고 지금 아시아 권역 대부분 다 몇 팀씩 확보를 하고 있거든요. 또 해외 이제 한국인이 아닌 크리에이터들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좀 글로벌리 이런 MCN 산업이 한국이 좀 늦은 출발점이 있긴 했으나 좀 다이아 TV가 좀 구심점이 돼서 이렇게 좀 키워보려고 하는 상황인 것 같고 또 사실 저희가 MCN 협회 회장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여러 가지 역할을 하시려고 여러 가지 뭐 국가기관들이랑도 협업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도 이제 당연히 이제 다이아 TV가 저희랑 바로 같은 건물 아래 위층을 쓰고 있기 때문에 실제 저희 건물에서 스튜디오에서 촬영도 하고 다 제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광고에 대한 집행 문의나 이런 것들이 있을 경우 이제 콘텐츠가 있는 경우에는 뭐 사실 미디어 바잉만 하면 되지만 그걸 태울 것만 고민하면 되지만 없는 상태에서도 요즘은 문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아예 이런 콘텐츠와 다 콜라보를 해서 이게 궁극적으로 어떤 식의 캠페인이 전개될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긴 하지만 뭐 이걸 소셜로 재밌게 풀어봤으면 좋겠다. 근데 결과물이 영상이었으면 좋겠다. 혹은 브랜드 스토리텔링을 하고 싶다. 이런 것들은 저희 쪽 부서 안에 보면 또 그런 것들을 전략적으로 실행하는 부서가 따로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다이아 TV 쪽과 콜라보를 해서 브랜드 스토리텔링이 되는 필름을 만들어 보는 부서도 있고 그 필름을 통해서 이제 이런 유튜브를 바잉한다든지 네이버나 뭐 이런 포털을 바잉한다든지 이런 다른 광고 미디어들을 바잉하는 역할을 같이 하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제작과 광고에 대한 영역이 실제로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뭐 아무래도 이게 비용이 좀 발생하는 구조잖아요. 콘텐츠 제작부터 해야 되니까 이게 좀 많은 클라이언트들이 아직 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뭐 좀 빅클라이언트들이나 이쪽에 이슈가 있는 곳들은 실제로 많은 시도를 하고 계시고 작년에 뭐 익히 많이들 보셨던 그런 뭐 쿠쿠 크루나 뭐 이런 애들이 콜라보해서 만드는 뭐 양반김 프로젝트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유명해졌던 뭐 어벤지스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도 다 그런 취지에서 좀 진행이 됐던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광고 업무와 이런 콘텐츠 제작 업무가 콜라보해서 많이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요즘 이제 사옥들도 예전에 분산됐던 걸 통합 사옥으로 다 모는 분위기도 하고 이제 컨텐츠 만드는 팀, 광고 미디어 바잉하는 팀 또 따로 그걸 또 다르게 그 응용하는 팀 이렇게 각각 있다가 새롭게 요즘엔 다 통합하고 흡수하는 분위기인데 거기에 맞춰서 그 CJ ENM부터 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회사들이 서로 콜라보레이션 하는 게 그런 방향들 자체가 어찌 보면은 트렌드인 것 같거든요. 저희도 그렇고 뭐 사실 저희 회사는 아니지만 JTBC나 이런 쪽도 보면 중앙미디어 네트워크 안에서 보면 그들도 요즘은 사실 저희를 벤치마킹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많이 느낌으로 하고. 이제 디지털 라인을 많이 강화하면서 좀 뭐 MCN 쪽도 늘리고 이렇게 하면서 좀 하나로 묶어가는 흐름이 있는 것 같고 저희도 사실은 디지털 광고를 담당하는 회사고 ENM은 이제 채널사죠. 채널사면서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회사고 그 위에 이제 저희 계열에 있는 여러 가지 5개 이제 OOH 쪽이나 DOH를 담당할 수 있는 또 뭐 저희는 CGV도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좀 어쨌든 CGV를 뭐 활용하든 뭘 하든 해서 시너지를 만들어 보자라는 게 사실 뭐 한 벌써 한 4, 5년 전부터 계속 있던 얘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좀 요즘은 이게 어느 정도 준비가 됐고 좀 무르익고 있는 상황이라서
궁극적으로 저희도 이제 이번에 코엑스로 좀 사옥을 옮겼거든요. 옮기면서 좀 건물에 좀 다 입주를 시켰어요. 통합하는 점. 다 모으면서 이게 어쨌든 아래 위층 엘리베이터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코워크를 잘 할 수 있는 구조로 좀 많이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저희로서는 힘들죠. 매출 목표가 점점 높아지기 때문에 그쵸. 좀 2020년까지 큰일 났습니다. 지금 뭐 회사에서는 뭐 어떻게 많이 해보라고 하는데 저희는 다 열심히 지금 그래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 궁금한 거 몇 가지 있어요.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그 우리나라 MCN 사업이 되게 좀 늦어졌다라고 하는데 다른 나라 타사가 아니라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디가 좀 잘 하고 있는지 그거 좀 먼저 궁금하네요. 일단은 대표적으로 미국의 사례를 들 수밖에 없잖아요. 미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사실 90년대 후반 뭐 이때부터 했었던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사실 뭐 유니버셜 스튜디오나 이런 데서 인수한 애들도 MCN 되게 많았었고 그들의 MCN 산업은 지금 저희가 보기에는 아직 뭐랄까요. 저희는 이제 막 그런 스타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누군 스타가 나왔고 1세대가 이제 약간 또 죽어드는 세대가 좀 있는 것 같고 이제 뭐 캐리 사태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좀 과도기를 좀 겪고 있는 구조적으로 그런 상황인 것 같고 해외 같은 경우는 이게 이미 산업화가 많이 정착이 된 부분들이 좀 강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런 유튜버나 뭐 그 밖에 다른 플랫폼들을 활용해서 MCN들을 활용해서 어떤 그런 광고 산업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들이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희가 아직 많이 그들을 따라가야 하는 구조로 좀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일 것 같고 미국 시장을 제일 많이 벤치마킹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바라보는 것도 미국 같이 어떤 좀 그룹핑이 돼서 이게 하나의 산업 구조로서 지금 사실 한국의 다이아TV가 크다고는 하지만 해외에 비해서 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의 좀 아시아 권역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MCN 사업으로 갈 수 있지 않겠냐라는 포지셔닝이 뭐 제가 MCN 쪽 담당은 아니지만 이제 회사 내에서 이제 공유되는 것들을 보면 좀 그런 구조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이 투자를 늘리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규모 면에서 한계는 없나요? 우리나라에서 한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당연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웃바운드에 대한 문의가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글로벌로 진출하고자 하는 한국의 여러 기업들, 콘텐츠사들 많잖아요. 근데 이들이 MCN이라는 좀 어떻게 보면 좋은 그런 콘텐츠나 플랫폼이라고 바라보시는 것 같아요. 그냥 단순한 광고로 진출하기보다는 어떤 스토리텔링을 갖고서 그들의 플랫폼에서 소비되기를 원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브랜드 인지도를 쌓고 목표로 하는 뭐 어떤 KPI를 달성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 싶어 하시는데 한국 안에서만 이제 이런 여러 가지 크리에이터들을 가지고서 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희도 뭐 1000여 팀 이상 확대를 하고 있는 와중에 글로벌리 다 확장을 하고 있는 중이고 뭐 사실 CJENM 같은 경우는 현재 아시아에서도 채널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TVN 아시아라는 채널이 있어요. 그래서 동남아시아 일대에서는 이미 방송이 나가고 있고 거기에서 이제 실제 다이아TV나 이런 것들 콘텐츠 크리에이터들을 같이 합류시켜서 거기 현지에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좀 가져가려고 큰 그림을 좀 그리면서 확장을 하고 있어요. 한계를 좀 넘어서려고 그런 과정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이제 8회 내용은 전체적으로 큰 시장으로 좀 많이 바라봤고 전체적으로 오버뷰하는 형식으로 일단 정리가 내용될 것 같아요. 이제 8회 일단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듣다 보면 지난번 프로테크에서도 동남아 시장을 이야기했는데 은연중에 동남아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게 모든 업종에서 변화가 똑같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또 저만의 또 특화된 코너인데. 그렇죠. 오늘의 몇 쪽입니까? 기대돼. 오늘은 뭔가요? 녹음하기 전에 제가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코리아 고급지다. 3월호를 가져오셨네요. 이걸 읽다 보니까 역시 멋있어. 갑자기 이제 검색 광고에 관련 이야기였지만 어떻게 보면 동영상 광고도 지금 저희가 말한 거랑 관련성이 있겠더라고요. 여기서 아마 페이지 23페이지에 나온 이야기인데 맷 헬프린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하셨더라고요. 소비자들은 관련성이 없는 광고를 극도로 싫어합니다. 근데 이 말 한마디가 간단하긴 해도 지금 MCN 스타들을 다 발굴하고 우리나라 것만 아니라 해외 사람들을 이렇게 어떻게든 우리 자국 내 콘텐츠로 만들어가는 노력이 있는 걸 보면 다음 회차에서는 폼의 변화를 좀 더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단서가 되고 아마도 이제 플랫폼을 어떻게 활용하고 이 플랫폼의 종속이 아니라 다른 걸
전환할 때 맥락을 어떻게 유지할지 이걸 이제 고민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오늘 이야기에 이어서 다음 회차에는 포맷의 변화에서 네. 좀 이야기를 집중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8회차 여기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